네, 안녕하세요. NFTV의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김영주 이사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네. 게티 이미지 사진전 세상을 연결하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여기 게티 이미지 사진전에 방대한 아카이브와 네. 또 컬렉션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봐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티 이미지 사진전에 호정은 큐레이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전시회가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게티 이미지라는 글로벌 이미지 저장소에서 발췌한 저희가 330점을 네. 세계 최초로 대규모 전시로 선보이는 기획 전시입니다. 저희 블록버스터 그런 대규모 전시회라 그러는데 주로 어떤 그림들이 여기 저희 부제가 네. 세상을 연결하다인 만큼 네. 이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아카이빙 중에서 사진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된 사진들을 섹션으로 구성해서 330여 점을 뽑았습니다. 네. 이 대중들은 이 게티 이미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 게티 이미지 어떤 의미인가요? 게티는 한 사람의 이제 성인데요. 네. 그 게티 이미지가 마크 게티 그리고 조너선 클레인이 1995년에 설립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이미지 저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게티 이미지라는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온라인에서 워터마크로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많이 이제 있는 그림들을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사진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하려고 해도 네. 저희가 사용을 무단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 게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게티 이미지라는 워터마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는 것이 워터마크를 벗고 온라인을 벗어나서 현실로 나온 이미지라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그림을 보러 오셨는데 그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어떤 데 좀 주목해서 그림을 보면 더 흥미로울까요? 그 저희 전시 구성을 사진의 어떤 기록물의 저장 방식이 예전에는 뭐 유리 원판부터 필름, 이제는 디지털로 세상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것을 동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 현대의 어떤 르포 사진으로 이게 넘어가고 이후 후반으로 가서는 좀 더 디지털화된 이미지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큐레이터 분께서 이 섹션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쭉 과거로부터 디지털까지 이렇게 섹션이 되었는데 한 여기 보니까 한 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앞뒤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섹션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 5개의 섹션이 있는데 그 전시 전반부는 좀 더 게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주요 컬렉션 아카이브 그리고 주요 작가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시 후반부에는 좀 더 작품과 작품 사이에 스토리텔링에 입각한 좀 입체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섹션 1 같은 경우는 그 게티 이미지의 주요 컬렉션과 게티 이미지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출판물들, 뭐 출간물들, 매거진 여기에서 활동하는 주요 작가들 그리고 그 주요 그 아카이브를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션 2에 넘어가서는 좀 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디지털이 발달되고 이제 암실 작업이 없어지다 보니 네. 고도 사진의 어떤 그 혁명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좀 더 작가들이 그 현장으로 깊이 침투를 해서 좀 더 심화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그 이미지를 그냥 파일로 송출을 하면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편리함과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좀 세이빙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종군 기자들이 좀 더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더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네. 게티 협력 작가, 게티 소속 작가로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근데 그것이 뭐 과거의 사진처럼 옛날의 이 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기아, 난민, 환경에 대한 이슈 등등 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이야기들을 거칠고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는 섹션이 섹션 2이고요.
그리고 이제 섹션 3부터는 좀 더 디지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군가는 계속 기록해 왔던 순간을 하나하나 그 작품과 작품 사이에 연결성을 두고선 이제 전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섹션 4는 타이틀을 연대의 연대얘기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훑으면서도 그 다른 공간, 다른 시간, 그러니까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면들을 두 점을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교차 편집을 해서 이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섹션 4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좀 더 너무 이제 무겁게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좀 더 전환을 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진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록, 그 일상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우리의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재 시국이랑 좀 연결을 시켰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인류는 그동안 다양한 전염병과 싸워서 이겨왔고, 그래서 그것들에서부터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을 좀 더 사례 극복의 힌트로 삼아서 좀 더 이제 나은 내일,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기 이제 전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네. 좀 더 위로와 어떤 용기, 희망을 잃지 않고 얻어서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보는데 큰 동굴 같아요. 동굴 맞나요? 이게 근데 그냥 동굴이 아니라 남극 오. 에 있는 동굴이고요. 사진을 찍은 작가는 허버트 폰팅이라는 사진 작가입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찍힌 시기가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그러네요. 옛날인데, 네. 지금도 남극 가면 너무 추운데, 네.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허버트 폰팅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이고 저술가이고 어떤 여행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19세기 말에 조선이었던 그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선의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으로 남긴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활동 반경이 넓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좀 미래를 보는 성공한과 통찰력이 있었던 작가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런 작가에게 이제 로버트 스카 펠컨이라는 대령이 남극으로 가는 원정대에 좀 같이 합류를 해주기를 요청을 해요. 네. 그래서 사진 작가로서는 최초로 남극 땅을 밟는 이제 작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뒤에 보이는 테라노바 호를 타고 저 남극에로 오게 됐는데, 지금 가도 추운 남극에서 그 네.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그 혹독한 추위와 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챙겨가다기보다는 감강재료나 좀 더 사진을 찍기 위한 뭐 휴대용 영사기, 컬러로도 한번 기록해 봐야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에 암시를 차려놓고, 이때 이미 그 필름 카메라가 발명이 된 이후임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네. 그 유리 원판 작업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0여 점의 작품을 그곳에 찍었는데, 특히나 제가 이 동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실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그 기법을 많이 트라이를 하셨었고, 굉장히 큰 스케일의 동굴 안에서 인간 두 네. 명이 이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지만,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 경외감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이 거대한 자연 안에서도 어떤 굴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도전 정신, 네. 그리고 이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어떤 작가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작품이 아닐까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로 이 작품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도 메인 포스터로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전 이분들이 정말 열정이 넘친다라는 게, 아니 이분들이 방한복 일도 없이 셔츠 하나만 입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추울까요? 네.
이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샷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추운 동굴 안에 거대한 동굴 안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데 뭐 방한복, 또 패딩이 아닌 이 셔츠 하나로만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다라는 게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게티이미지 사진전의 타 전시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이게 아카이빙을 주제로 하는 전시다 음. 보니 이 메인 사진 말고도 이 당시에 어떤 좀 더 생활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레퍼런스로 네. 저희가 다양한 그 허버트 폰팅의 다른 음. 그 사진들을 좀 보실 수 있게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 홀튼 아카이브만큼도 중요한 컬렉션이 지금 배트만 컬렉션인데요. 이제 오토 배트만이라는 독일 분이 당시에 나치를 피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15,000점 정도의 이제 개인 수집품을 이제 수트케이스에 넣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 네. 이듬해인 1936년에 설립한 아카이브 회사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미국의 어떤 근현대 역사를 총망라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네. 필립 수상작들도 대거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사진들이나 맞아요. 이 작품들이 조금 몇 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뭐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뭐 너무나도 맞아요.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패러디를 생산한 이 아인슈타인의 메롱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네. 이분의 이제 72번째 생일 파티를 이제 프린스턴 대학 앞에서 펍에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인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파파라치가 붙어서 그렇죠. 그 자동차까지 걸어가는데 엄청 그 히스테릭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아주 인상을 찌푸리고 차에 타게 됐는데 다른 작가들이 뭐 다 막 포즈를 취해주세요 했을 때는 전혀 그 미동이 없다가 그 당시에 UPI 소속의 이제 아서세스라는 작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네. 그 포즈를 취하고 오로지 그만이 이 장면을 캡처를 하게 그래요?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런 포즈를 취할 수 한 있었던 건 이유는 네. 내가 일반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평화주의자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적색 공포라던가 어떤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난무했던 시대에 어떤 내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미지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탈근위주의 같은 할 수 있는 아.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보내는 그런 메시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아서세스한테는 나중에 그 UPI에 전화해서 9점을 사셨다고 해요.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원본은 그 양쪽에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그러네요. 부인분이랑 네. 다른 친구분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이제 자르고 이렇게만 이제 나가게 됐다라는 비하인드 네.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이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진 작가분께서? 사진 작가가 갖고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UPI라는 네. 그 신문사 그리고 그 UPI가 이제 배트만한테 이제 인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배트만 배트만 컬렉션에서 거다. 가지고 네.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이 사진은 저희가 영화에서 좀 많이 봤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특히나 이 오드리 헵번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이 컬렉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사진 컬렉션은 존 코볼이라는 네. 영화 사진 수집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당시 할리우드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던 네. 분의 재단에 소속돼 있는 작품들 4점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다 발췌가 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브리나나 프랑켄슈타인 네. 아니면 배너의 그 전차 장면 그러네요. 등을 그런 어떤 비하인드 씬을 볼 수가 있고 네. 또한 그 MGM의 심볼인 예. 레오라는 사자의 어떤 그 포효하는 모습을 네. 촬영하고 있는 그 항상 굉장히 영화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희귀하지만 뭐 다 알고 있는 그 이미지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네. 컬렉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흑백이었어요. 그런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900년 초반을 다뤘다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그 50년 이후에 네. 컬러가 나오고 그러네요. 난 이후에
또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을 네. 때 다음 세대의 작품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간의 흐름을 바로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봄으로 느끼실 수 있게 전시 구성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림 에런스라는 작가의 컬렉션인데요. 네. 워낙에 지금 봐도 아름답고 그림이 맞아요. 레트로한 느낌이 있으면서 네. 지금 감성에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사진들이고요. 네. 특히나 인스타 포맷 맞아요. 정사각형 포맷의 작품이 굉장히 많고 오. 어떤 회화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이번 전시에서 좋아해 주시는 섹션인데요. 이 슬림에런스가 사실은 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어린 나이에 네.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이런 험한 것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적인 곳에서 매력적인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을 것이다. 그 매력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1950년대의 헐리우드. 아. 네, 약간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온상적인 헐리우드로 이 화려함과 가서 네. 맞습니다.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다 그러네요. 를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저 수영장에서 네. 보이는 저 작품은 이제 두 명의 여인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그 슬리메런스가 다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색감, 포인트 색감을 쓰는 네.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블루와 옐로우의 어떤 그런 보색 대비를 통해서 굉장히 청량하고 살랑거리는 느낌도 주면서 단지 그 당시에 엘리트 상류층들의 어떤 그 삶을 그 과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일상을 저희가 지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뭔가 사료적 가치로서도 네.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진들이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시면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이 강해요. 이 전반적인 구성이라던가 이 색감의 빛과 색감의 활용 등을 보시면 네. 저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장면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회화 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집에다 걸어놓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뭔가 이제 화려하다,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 더 많이 다가오는 건 좀 평화롭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저 세상은 되게 혼탁했을 그렇죠. 혼탁했지만 그 당시 부자들 그리고 그 상류층들이 이 슬림 에런스를 집에 파티 초대하는 걸 즐겼대요. 왜냐하면 네. 본인들의 부를 얼마든지 과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쭉 봤는데 네. 상당히 최근에 이제 NFT 시장은 주로 이제 그림, 회화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됐는데 다소 사진 분야에서의 NFT에 대한 그 수용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진이 복제 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좀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진이나 판화는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진도 하나의 예술 장르 매체로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그 원본 가치, 그 오리지널리티는 회화랑 똑같은 것이고 네, 네. 그쵸. 네, 거기서 오는 가치에 대한 부분은 뭐 NFT로 승화했을 때도 회화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제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작품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하기는 한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뭐 저 마릴린 monroe의 사진 네. 같은 경우는 거의 가치가 유작으로 있겠네. 네, 예. 유작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특히나 그 필름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X자를 그은 것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희소성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러네요.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이해를 한다면 사고가 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 더 그래픽적으로 유니크하고 대체 너무나도 불가한 아름다운 그 네. 이미지로 남았다라는 것에서 좀 더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순간의 영원 불면성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림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어떤 경매, 옥션 이런 게 있는데 네. 세계적인 어떤 국제 사진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진도 경매 이런 걸 합니까? 옥션에서 사진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네. 작품도 네. 한 점은 옥션 거래가 몇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큐레이터님께서 이쭉 사진을 보셨을 때 이것만큼은 NFT로 했을 때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작품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릴린 그거. 먼로를 저는 뽑고 싶네요. 우리가 쭉 오늘 5개 섹션을 둘러봤는데 앞으로 게티 이미지의 여러 작품들이 NFT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재조명 받을지 또 어떤 사진 작가가 부상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나중에 이 사진과 또 그림들이 NFT로 발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